인생의 어떤 구간을 건널 때 누구나 항아리를 받게 된다. 정확한 명칭은 눈물 항아리인데 각자의 신장에 따라 1리터짜리 항아리를 받기도 하고 3리터짜리나 12리터짜리를 받기도 한다. 눈물 항아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며 마음속에만 존재하는데 그 안에 든 눈물을 다 쏟을 때까지 슬픔과 고통은 지속된다. 그것은 일종의 숙제 같은 것이다. 이 책은 12리터짜리 항아리 안에 든 눈물을 비우던 날들의 일기들이다. 즐거운 일기든 아픈 일기든 일기는 나로 하여금 시간을 건너게 한다. 창작에 대한 고민, 사랑에 대한 고민, 상처에 대한 고민을 가진 당신과 함께 이 책을 읽고 싶다. 창작도 사랑도 상처도 일기로 극복하고 그 일기로 시를 지었던 사랑스러운 시인. 시인의 이름을 떠올리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진다. 슬픔도 사랑도 복잡함도 사랑스럽고 독특한 언어로 바꿔버리는 재능 있는 그녀의 글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나는 문보영 시인의 팬이다. 시인이 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방식. 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묻기에 대답을 구하다가 시는 사람을 미워하는 가장 다정한 방식인 것 같다고 말했다. 꼭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시를 쓸 수 있는 거냐고 다시 묻기에 지나치게 사랑한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었다고 풀어 설명하고 좀 후회했다. 나는 울 때 제일 아름다운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 새로운 애인을 사귈 때마다 한 고아원에서 다른 고아원으로 옮겨가는 기분으로 짐을 싼다. 문보영 시인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이런 식이다. 우리가 사랑할 때 느끼는 감정들은 보편적인데 시인이 사랑할 때 말하는 감정들은 독특하다. 그게 또 흥미로워서 자꾸 더 들여다보게 된다. 왜 사람들이 웃을 때 나는 웃지 못할까? 생각해보면 세상이 웃는 방식으로 내가 웃었다면 애초에 시를 쓰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이 미소 짓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미소 지었으므로 시를 쓰게 되었기 때문이다. 슬픈 이야기다. 사랑, 그리움, 상실의 감정은 공감되면서도 표현은 신선하다. 이 산문집은 이런 독특함과 사랑스러움으로 가득하다. 시인을 만났을 때 시인은 말했다. 시간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인이 되었다고. 시인의 글들을 읽으면 자기 세계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는 아이의 놀이를 보는 것 같다. 본인이 재미있게 지속해서 읽는 사람도 재미있는 글. 쉽게 쓸 수 없지만 쉽게 읽기는 재미있는 글이 되어 내게로 왔다. 시인이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방식. 기상악화로 비행기가 많이 흔들렸다. 억울했다. 여기서 죽는 걸까? 죽는 건 억울하지 않았다. 비행기에 훌륭한 사람이 없는 게 억울했다. 한 명이라도 위대한 사람이 타고 있다면 죽는 것이 덜 억울할 것이다. 저런 사람도 죽는데 나 정도야. 비행기 추락, 땡땡땡 사망이라는 기사가 뜰 것이다. 그 사람 한 명만 죽은 것처럼 기사화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몰래 죽을 수 있는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알만한 사람은 없었다. 덜컥 겁이 났다. 여기서 내가 가장 훌륭하면 어쩌지? 개성있고 결이 고운 사람을 만나면 마음을 열게 되고 오래 지켜보게 된다. 이 산문집에서 시인은 외로워하고 외로워서 괴로워한다. 그래서 의미를 들여다보면 시인의 마음이 읽혀서 가슴이 아프다. 우리도 모두 그런 외로움과 외로워서 괴로운 순간들을 종종 경험하니까. 그런 적막은 두려운 일인데 시인이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창의적이고 흥미롭다. 그래서 읽는 사람이 편하고 재미있게 읽게 된다. 시인이 상처를 이야기하는 방식. 시인은 이별과 사회생활에서의 상처 역시 일기를 통해 해소했다. 시인이 상처를 이야기하는 방식에도 이야기의 힘이 있었다. 우울증과 치료에 대해 우리는 치유의 글쓰기를 가끔 이야기한다. 하지만 시인은 우울증은 글쓰기가 아니라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방식에서도 시인의 개성은 묻어나고 그럼에도 안타까운 마음이 아팠다. 돌이켜보면 우울증은 3년 전에도 찾아왔었다.
지금의 나라면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아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당시에는 그게 우울증인지 몰랐으므로 극복일기만 1년간 25권을 썼다. 치료를 못 받은 덕에 필력만 늘었다. 15권쯤 썼을 때부터 나는 다음 문장을 중얼거리게 된다. 오늘의 슬픔은 무난, 오늘의 슬픔은 무난, 다행인 편. 사람을 미워하는 가장 다정한 방식이 시라고 말하는 시인. 눈물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 일기를 썼다는 시인. 창작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보편적인 감정들을 독특하게 표현하는 시인의 역량에 감탄할 것이고, 외롭고 슬픈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너무 깊게 가라앉지 않는 재미있는 글 속에서도 나의 슬픔이 공감되고 치유되는 위로를 받을 거라 생각한다. 창작도 필요하고 공감도 필요한 나는 이 책이 참 좋았다. 나는 우산을 든다라는 표현보다 우산대를 붙든다라는 표현을 좋아한다. 우산은 드는 게 아니라 붙잡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우산대는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같다. 그 구원의 밧줄을 잡고 우산이 이끄는 대로 걷는다. 타인과 걸어도 나는 타인의 손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다. 사람은 저마다 한 권의 책, 그 책을 담아내는 곳 해나책장이었습니다.